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월급쟁이 초보 주식 투자, 하야시료 지음, 고바야시 마사히로 감수, 노경아 옮김, 지상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차례, 프롤로그, 제1장, 23세에 이미 개인 파산 확정, 제2장, 화장실에서 쉴 때마다 자산이 불어난다. 나도 할 수 있는 1일 3분 투자. 제3장, 차트 안에 답이 있다. 억대 트레이더에게서 배운 8가지 교훈. 제4장,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기술. 제5장, 실전 기술편. 제6장, 번외편. 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손정이나 호리에몬, 인터넷 기업 CEO처럼 천재적인 사업가도 아니고 워렌 버핏처럼 전설적인 투자자도 아닙니다. 1일 3분씩 화장실에 들어가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3년 전 저와 이 책을 고른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예전에 연봉 340만 원짜리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로폰기 힐스에서 첨단 사업을 펼치던 힐스족들을 동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TV에 자주 소개되었던 누구나 꿈꿀 만한 자유롭고 부유한 생활을 동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금 200만 원을 들여 어떤 힐스족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의 지도하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TV에 출연하는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 이미 성공을 거머쥔 듯 했습니다. 벌써 1억엔쯤 벌어들인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머자나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200만 원이나 썼는데 결국은 1억엔은커녕 1엔도 벌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배울 점이 많은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즈니스의 빗자도 몰랐던 당시의 저로서는 무척 절망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본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이 큰 빚을 지면서까지 우리 3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 남동생을 어릴 때부터 아무런 부족함 없이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재본일을 돕는 한편 신문을 배달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험료라도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무언가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던 회사를 1년 8개월 만에 그만두고 힐스족이 되려하다가 절망만 맛본 뒤 3개월쯤 백수로 지내다가 두 번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원 연봉이란 뻔한 수준이었으므로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계속 정보를 모았으나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누구나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는 광고가 넘쳐났지만 모두 허황된 감언이설로 보였습니다. 이전에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낸 후 드디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연봉을 350만 엔에서 1억엔으로 늘린 고바야시 씨의 돈 버는 법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운명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제목에 쓰인 금액이 당시 제 연봉과 비슷했기에 친근감을 느꼈고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책까지 낸 사람이니 믿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부업, 주식 투자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친척 아저씨처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에도 그분은 다음과 같이 진지하고 친절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눈앞의 과업을 꾸준히 착실히 수행하기만 해도 해마다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야시 군도 해낼 수 있어. 이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어진 본업에 충실하면서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현역 억대 트레이더인 야마시타 게이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 투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식은 일부 재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고 보통 사람에겐 도박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고바야시 씨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식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주식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전혀 없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야마시타 씨의 강의는 매우 쉬웠고 그의 강의를 듣고 성과를 내는 학생들도 많았으므로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주식 공부를 한 뒤 미즈오 은행에 있던 50만 엔을 인출하여 증권 계좌를 개설하였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50만 엔이 6배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달마다 50만 엔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보통 회사원의 급여와는 수준이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의 스타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야마시타 씨는 바쁜 회사원인 제게 부업으로 하기에 딱 맞는 알맞은 거래 스타일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쓰면 하루 몇 분만 시간을 내어 거래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 종일 모니터에 붙어 주가 동향을 관찰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에 몇 번씩 매매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장실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번 주가를 확인합니다. 주식 거래소가 닫히기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에 차트를 보고 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3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화장실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매 버튼을 클릭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착실히 공부하여 시작하면 되고 저처럼 시간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식을 일단 익혀두면 틀림없이 평생 쓸 수 있는 재산과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를 전혀 경험한 적 없는 초보자들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용어를 해설하거나 전문적 기술을 전수하는 책은 이 책 말고도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통해 야마시타 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재현성 높은 주식거래 방식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성공적인 주식거래에 필요한 기술과 마음가짐을 이해하고 본업의 수입에 수십만 엔의 수입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거래로 얻은 수입으로 고생하신 부모님께 첫 해외여행을 선물하고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리츠칼튼 호텔의 만찬을 즐기고 아이가 영어학원, 피아노학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듭시다.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수입원을 늘려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주 작은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점점 큰 결과를 낳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재능도 인맥도 연줄도 없었던 평범한 제가 성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노력하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을 제일 먼저 읽게 하고 싶은 사람은 3년 전의 저입니다. 그때 저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독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차분히 읽고 인생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하야시료. 제1장 23세에 이미 개인 파산 확정. 파멸의 카운트다운. 취업 그리고 집안의 빚. 22세였던 2014년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여 장래를 약속받기라도 한 듯 대기업 생활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저는 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22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에는 큰 빚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갚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갓 사회인이 된 저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평소에 저와 세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아버지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지는 추세여서 거래했던 단골 인쇄회사가 3군데나 줄줄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원이 셋 다 그만두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일을 전부 감당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매출을 만회해 보려고 엽서와 전단지를 만들어 필사적으로 영업을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던져 보험금이라도 남겨줄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당장 해결책을 낼 수도 없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장남이니 가업을 이어받아 집안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밖에서 일해서 급여를 받아 기계를 돕는 것이 나을 듯해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취업학원에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이 학원 입학금 30만 엔을 내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얼른 취업하여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 사원이 되기만 하면 가족들도 편해질 것이고 제 인생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는 심야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머니도 본업과는 별도로 쉬는 날도 없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겨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재수학원을 다니고 싶다. 국립은 너무 어려우니 사립대학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3남매 모두 집안 형편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그만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가 한심하고 분통 터졌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부모님께 저는 언제나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중, 식사할 때, 잠들 때도 머릿속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종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매력적인 광고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연봉 2억엔의 헬스족, 수제자 모집. 인생 끝나는 날에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 변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이제 헬스족이 될 수밖에 없어. 200만 엔의 투자 실패. 2015년 9월 페이스북에서 모집 광고를 보자마자 신청서를 보냈지만 이미 인원이 다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몇 통 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열의가 전달되었는지 대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게 보여준 열의가 진심이라면 제 수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즉시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는 그의 수제자가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에 도전했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만은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밤낮 없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은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가 운영하는 다양한 매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3, 4시까지 깨어있다 보니 회사에도 여러 번 지각했으며 거짓말을 하고 결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극단적으로 줄였고 회사 회식에도 불참했고 근무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상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평범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만 경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각오하고 수제자가 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하는데도 주변 시선이 자꾸만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신경 쓰느라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약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확률은 0.001%로 극히 낮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앨범의 음악을 통째로 외워 면접에서 부르기도 했고 시간을 내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늦은 밤까지 질문을 해가며 과제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만큼 했으니 합격할 거라고 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최종 면접을 마친 후 운명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란히 도전했던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멋지게 합격. 제가 수제자로 뽑혔습니다. 진심으로 기뻐서 해냈다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노력을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 엔을 요구했습니다. 고액이어서 잠시 움찔했지만 어렵게 수제자가 되었으니 투자하자라며 과감하게 지불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스승의 조언에 따라 서둘러 찍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지금 보니 가슴이 무척 아프네요.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수제자로서 과제를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와 긴 시간을 함께하며 평생 처음으로 럭셔리한 호텔 라운지 미팅과 고급 레스토랑 식사 등을 경험했습니다. 전부 TV 보며 동경했던 생활이었죠. 저도 비즈니스에 빨리 성공해서 그 단계로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을 단 듯했던 항해는 슬슬 끝나가고 항로에 점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평균 3, 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그때가 몇 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3, 4개월쯤 이어지자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 때문에 하루하루가 몽롱하게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안색이 나쁘다면서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스승의 조언대로 행동해도 수입은 한 푼도 늘지 않았고 결국 회사에까지 제 생활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면담을 하고 인사부에 불려다닌 끝에 결국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활동도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실패로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벌써 성공이라도 한 듯 기뻐했지만 머지않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코 쉽게 벌리지 않았고 오히려 모아둔 돈만 야금야금 쓴 결과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까지 나빠지니 여자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며 결국 제자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해서 얻은 제자 자리를 제 탓으로 놓친 데다 힐스족이 되는 길도 허무하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200만 엔을 투자한 결과로 남은 것은 크나큰 실패의 쓰라림 뿐이었습니다. 무일푼의 무직자가 되어 절망의 늪에 빠지고 나니 가족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한심할 꼴인가? 역시 나처럼 평범한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마음을 지탱했던 마지막 끈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툭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동안 나도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죽지 않은 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결국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회사원으로 복귀. 잠시 힐스족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가 싶다가 한순간에 추락한 후 제 머리에 떠오르는 선택지는 회사원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몇 시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 급여를 얼마나 받을지도 전부 남의 관리를 받습니다. 휴식 시간도 일정하게 확보되고 세금까지 관리해주니 저도 다시 회사원이 되면 마음이 안정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 사이트에서 3년 이내 대졸 경력을 모집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직 에이전시에도 전 직장보다 높은 희망 연봉을 적어서 지원서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얻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전에 계속 실패하자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침울해져 한동안은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기소침해 있던 저에게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 일을 도와주지 않을래? 그 후 한 달쯤 부모님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두 분은 제 실패 경험과 이직 준비에 신경을 써주시면서도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직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어받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역시 그것보다는 밖에서 일해 돈을 보태는 것이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저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를 생각하여 이것저것 궁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채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원한 회사의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순조롭게 면접을 거쳤고 간신히 합격하여 다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260만 엔쯤 되는 두 번째 회사의 연봉으로는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직에 성공하고도 마음이 어딘가 뻥 뚫린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줄곧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간단히 돈 벌 수 있다는 광고나 수상쩍은 강좌에 대한 정보만 가득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여느 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운명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후 찾아온 단 하나의 성공. 고바야시 씨와의 만남. 부업 인생 시작.
그 책은 고바야시라는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제 당시 연봉과 책 제목에 기재된 연봉이 비슷해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책을 사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읽고 나니 저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는 회사원으로 생활하면서도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여 본업 외에 수입원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살면서 부업으로 수입을 늘린다? 바로 이거야. 이 정도라면 평범한 나도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거의 실패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힐스족이 되려다 큰 상처를 받았던 사건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비싼 컨설팅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책까지 출판한 사람이니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꼭 만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게 될 뿐이다. 길든 짧든 한 번 사는 인생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고바야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주상복합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을 고급 주상복합에서 살게 만든 비결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을 애써 감추며 잠시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고도 친밀한 태도로 끝까지 듣더니 정중하게 조언했습니다. 본업의 수입을 성실히 유지하면서 부업을 해서 다른 수입원을 만드세요. 실제로 350만 엔이었던 연봉을 1억 엔까지 올렸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쏟아났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끌어올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고바야시 씨가 하야시 씨도 똑같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준 덕분에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겼고 그때부터 부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부업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 시급 1,000엔 정도를 버는 부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급여 외에 5만 엔 정도의 추가 수입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을 때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입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현역의 억대 주식 투자자를 고바야시 씨가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크게 바꿔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 나는 어쩌면 일이 잘 안 풀린다. 요즘 들어 일이 이상하게 안 풀린다거나 왜 저 사람한테만 기회가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기회가 많이 오고 운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행동량도 많고 정보에 대한 감도도 높아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정보 중 중요한 것을 스스로 취사 선택하고 활용하여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만나게 된 마치 나를 위해 생겨난 듯한 부업, 주식 투자와의 만남. 솔직히 말해 그전에는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손해를 보거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회사 상사나 선배들도 주식 거래를 많이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림, 일본 주식계의 은어로 원금 손실이 두려워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 혹은 그런 주식을 말함.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음식처럼 발효되었다는 비유적 표현. 오히려 저림이 된 주식을 끌어안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무작정 버티거나 손해를 보고 물러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을 꺼린 것인데 고바야시 씨의 소개로 현역 억대 트레이더인 야마시타 게이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전의 편견과 오해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가치관과 개념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가 제게 처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훈련과 공부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하면 주식은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만난 힐스족들은 하나같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야마시타 씨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쳐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면 학원을 다니거나 기출 문제를 풀거나 모의 시험을 쳐서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도 전국 규모의 경주나 세계 규모의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남보다 훨씬 많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역시 시험을 치르거나 스포츠 경기에 도전할 때처럼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전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로 실제 수익을 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변변찮은 준비도 없이 억대 트레이너나 해외 투자가, 헤지펀드 등이 질비한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는 돈을 벌기는커녕 순식간에 자금을 탕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공부를 생략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때 야마시타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때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장래를 불안해하는 회사원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